아버지랑 무슨 사이세요? 그 여자는 영정 사진을 보며 웃었다. 장례식장 복도에 울려 퍼지는 독경 소리 사이로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세상이 무너질 줄은 몰랐다. 검은색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한 여자가 들어섰다.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고 조문객 명단에도 없는 얼굴이었다. 그 여자는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절을 올리는 동작은 지나치게 익숙해 보였다. 마치 수십 번도 넘게 연습이라도 한 듯한 모습이었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딸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이 막혔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낯선 여자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충격이었지만 더 끔찍한 건 그 여자가 울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진심으로 절절하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처럼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친척 어른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사람 누구냐고, 고인과 무슨 관계냐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복도 끝에서 그 여자를 불러 세웠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눈가에 번진 마스카라 자국이 선명했다. 그 눈빛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다. 뭔가 더 깊고 복잡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누구냐고 물었다. 왜 여기 왔냐고, 아버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다그쳤다. 하지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부의금이었다. 금액은 일반적인 조의금보다 훨씬 많았다. 너무 많아서 오히려 기분이 나빴다. 그 여자는 떠났다. 인사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뒤에 남은 건 술렁이는 사람들과 의심스러운 시선뿐이었다. 친척들은 조용히 속삭였다. 혹시 아버지가 바깥에 누군가를 두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딸은 부정하고 싶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평생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이 커져갔다. 그 여자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슬픔 너머에 그 무엇인가가.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그 생각뿐이었다. 조문객을 맞이하면서도, 영정 사진을 바라보면서도, 관을 닫는 순간에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아버지는 정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던 걸까? 장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방은 그대로였다. 옷장, 책상, 서랍장 모두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아직 정리할 마음이 없다며 문을 닫아두었다. 하지만 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밤늦은 시간 모두가 잠든 후 방문을 열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옷장 구석을 뒤지고 침대 밑까지 확인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평범한 영수증, 오래된 수첩, 낡은 사진 몇 장뿐이었다. 그런데 옷장 깊숙한 곳, 겨울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가 나왔다. 종이 재질은 오래되어 누렇게 바랬고 봉이는 이미 뜯어진 상태였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두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 내용은 짧았지만 심장을 멈추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편지는 그 여자가 쓴 것이었다.
글씨체는 또박또박했고 문장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자신은 아버지의 첫사랑이었다고, 수십 년 전 헤어졌지만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멀리서나마 응원한다고 하지만 가끔은 당신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사진 한 장은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여자가 있었다. 장례식에 나타났던 바로 그 여자였다. 세월이 흘러 얼굴이 변했지만 눈매는 똑같았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었고 배경은 낡은 유원지였다. 또 다른 사진은 더 최근의 것이었다. 몇 년 전쯤 찍힌 듯 보였다. 카페 같은 장소였고 아버지와 그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뭔가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분위기였다. 이 사진이 의미하는 건 명확했다. 아버지는 그녀를 다시 만났다는 것. 그것도 가족 몰래. 손이 떨렸다. 사진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다. 평생 가족만 사랑한다고 했던 말이 전부 거짓이었다.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몰래 만나고 비밀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 물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직접적으로 물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났던 적 있냐고, 첫사랑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냐고. 어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그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결혼 전에 들었던 이야기라고, 아버지에게는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고.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자신을 선택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다고. 그럼 최근에 만난 것도 아냐고 다그쳤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었다고 했다.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가끔 그녀를 만난다는 걸 알았다고. 하지만 막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아버지는 항상 돌아왔고 집에서는 변함없는 가장이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어머니는 참아왔던 것이다. 평생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살아온 것이다. 자존심을 버리고 상처를 삼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견뎌낸 것이다. 어머니에게 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왜 그렇게 살았냐고.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싸우고 따지면 뭐가 달라지겠냐고. 아버지를 붙잡아 봤자 마음은 어차피 다른 곳에 있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그 순간 깨달았다.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참는 것과 강한 것은 다르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어머니는 그저 포기한 것이었다. 사랑받을 권리를, 존중받을 자격을, 행복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온 것이었다. 며칠 후 다시 그 여자를 찾아갔다. 장례식장에서 받은 부의금 봉투에 적힌 이름으로 수소문했다.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혼자 살고 있었다. 결혼한 적도 없고 자식도 없었다. 평생을 아버지만 기다리며 산 사람이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거실로 안내했고 차를 내왔다.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건 그녀였다. 미안하다고 했다. 장례식에 가지 말아야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었다고. 그리고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말했다. 자신과 아버지는 20살에 만났다고. 서로 사랑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아버지는 가족의 압력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자신은 평생 혼자 살기로 결심했다고. 수십 년이 지나 우연히 다시 만났다고 했다. 아버지가 먼저 연락했다고.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그 후로 1년에 몇 번씩 만났다고 한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공원을 걷고 그저 이야기를 나눴다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 말을 믿을 수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했다고, 당신들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했다. 단지 자신은 아버지의 과거이자 위안이었을 뿐이라고. 현실은 어머니와 자식들이었고 꿈은 자신이었다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가 사라졌다. 대신 공허함이 밀려왔다. 아버지는 두 사람을 다 사랑한 것이다. 어머니를 책임지고 가족을 지키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그녀를 품고 살았던 것이다. 그 어느 쪽도 버릴 수 없어서, 그 어느 쪽에게도 완전할 수 없어서 평생을 괴로워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걸까? 아버지는 비겁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현실과 타협한 평범한 사람이었을까? 어머니는 희생자였을까? 아니면 선택한 삶을 산 것일까? 그 여자는 침입자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였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아마 평생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모두가 불행했다는 것.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여자도,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자신도.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 방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 가끔 그 방에 들어가 한참을 앉아 있는 모습을 본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후회하는지, 그리워하는지, 아니면 그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지. 그 여자는 연락을 끊었다. 한 번 더 만나자고 했지만 거절했다.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더 이상 연결고리가 없다고 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사라졌다. 하지만 가끔 궁금해진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혼자 울고 있을까? 아니면 이제는 조금씩 잊어가고 있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을까? 미안함이었을까? 후회였을까? 아니면 해방감이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느끼는 건 삶이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없고 흑백으로 판단할 수 없다. 모두가 자기 나름의 이유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주저앉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걸어간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나타난 여자는 이제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눈물, 그녀의 고백 모두 선명하지만 닿을 수 없는 과거가 되었다. 어쩌면 그게 맞는 것일지도 모른다. 끝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겨두는 것이.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산다. 친척들이 물어봐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아마 아버지 옛 직장 동료였을 거라고 둘러댄다. 진실을 숨기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자연스럽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가끔 어머니를 보면 안쓰럽다. 동시에 존경스럽기도 하다.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모든 걸 혼자 삼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사랑이란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완벽하지 않아도, 배신당해도, 상처받아도 계속 붙잡는 것. 자신도 이제는 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비밀이 있고, 약점이 있고, 후회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 사랑하고 싶었고, 책임지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던 그저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분노와 배신감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자신만 아프다. 내려놓는 게 답이다.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이지 못해도 그냥 내려놓는 것. 지금은 그 여자를 미워하지 않는다.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는다. 그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았다고 생각한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누군가는 사랑받고 누군가는 사랑하며 평생을 보낸다. 누군가는 선택받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못한다.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참으며 산다. 그게 현실이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어머니 앞으로 쓴 것이었다. 봉투는 봉인되지 않았고 종이는 새 것이었다. 아마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것 같았다. 내용은 짧았다. 평생 미안했다고,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다고 적혀 있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다음 생에는 당신만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 편지를 어머니에게 줘야 할지 고민했다. 위안이 될까 아니면 상처가 될까? 결국 건넸다. 어머니는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어머니도 답을 찾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세상은 계속 돌아간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오가고 일상이 반복된다. 아버지가 떠난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지만 시간이 조금씩 그 공간을 채워간다. 그리움으로, 추억으로, 용서로. 장례식 날 나타난 그 여자를 다시 볼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인생에, 어머니의 기억에, 자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건 부정할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사실이다. 인생은 누군가의 이야기로 채워진다. 사랑의 이야기, 배신의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 그 모든 게 뒤섞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완벽하지 않아도 아프더라도 그게 삶이다. 아버지는 떠났다. 하지만 남긴 것들은 여전히 여기 있다. 사랑했던 흔적, 후회했던 순간, 용서받고 싶었던 마음.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에도 숨쉬고 있다. 어머니는 이제 웃는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낸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살아가는 법은 배웠다. 자신도 변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게 조심스러워졌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누구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다. 그걸 이해하게 됐다. 가끔 아버지 생각을 한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두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인간적인 사람이었다고, 약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여자도 생각난다. 지금쯤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할까?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까? 알 수 없지만 행복하길 바란다. 그녀도 충분히 아팠으니까. 삶은 계속된다. 아프고 상처받고 넘어져도 계속된다. 멈출 수 없고 되돌릴 수 없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한 걸음씩 천천히, 때로는 비틀거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비밀을 품고 산다.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참고, 누군가는 용서한다. 그게 인생이다.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때로는 잔인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가치가 있는 아버지의 장례식은 끝났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억 속에, 마음 속에, 관계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아마 평생 남을 것이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잊히지 않는 기억처럼.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 완벽한 인생은 없으니까. 상처 없는 사랑은 없으니까. 후회 없는 선택은 없으니까. 모두가 자기 나름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 무겁지만 버틸 수 있고, 아프지만 견딜 수 있고, 힘들지만 계속 걸어갈 수 있다. 그게 사람이다. 약하지만 강하고, 무너지지만 일어서고, 상처받지만 치유된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흐릿해진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결국 남는 건 담담함이다. 그리고 그 담담함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힘을 찾는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진을 거실에 걸었다.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젊었을 때의 사진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찍은 최근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든다. 그리움, 안타까움, 그리고 조금의 평화. 결국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한다. 아물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일 수 있고, 용서하지 않아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렇게 사람은 살아간다. 불완전하지만 아름답게, 아프지만 의미 있게. 장례식 날에 그 여자는 이제 이야기 속 인물이 되었다. 현실이 아니라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다. 어떤 진실은 묻어두는 게 나을 때가 있다. 파헤쳐봤자 더 아플 뿐이니까. 인생의 어떤 장면들은 설명할 수 없다. 왜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다. 그냥 일어난 일이고, 지나간 일이고,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그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쁜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사랑하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 과정에서 실수했고 상처 줬고 후회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인간이다.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가족을 지켰고 사랑을 지켰다. 그 방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 여자는 침입자가 아니었다. 다만 잘못된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었다.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고 기다렸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상처받았지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완성이 아니라 노력이.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비밀을 품고, 누군가는 진실을 알게 되고, 누군가는 용서를 선택한다. 그 모든 이야기가 모여 인생이 된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여전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를 인정할 수 있다. 채우려 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게 성장이다. 그게 치유다.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는다. 예전처럼 대화를 나눈다. 아버지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할 필요가 없다. 서로 알고 있으니까. 서로 이해하니까.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니까. 밤하늘을 본다. 별이 빛난다. 아버지도 저 어딘가에 있을까? 후회 없이 편안할까? 아니면 여전히 미안해하고 있을까? 알 수 없지만 괜찮다. 이제는 용서했으니까. 삶은 답을 주지 않는다. 질문만 던질 뿐이다. 왜 그랬는지, 어떻게 해야 했는지, 무엇이 옳은지.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는 건 우리의 몫이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시간에. 장례식 날 나타난 여자는 이제 과거다. 더 이상 현재가 아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남았다. 배운 것들, 느낀 것들, 깨달은 것들.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인생은 계속된다. 멈추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그저 흘러간다. 강물처럼, 시간처럼, 계절처럼.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평온하게. 아버지는 떠났지만 사랑은 남았다. 불완전했지만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지금도 이 집을 지키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진다. 들리지 않지만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은 평범해졌다.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하고 저녁을 먹고 잠드는 반복. 하지만 가끔 문득 그날이 떠오른다. 장례식장 복도에 울려 퍼지던 하이힐 소리가, 그 여자의 눈빛이, 어머니의 침묵이. 어머니는 요즘 정원을 가꾼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관심 없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화단을 돌보고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다. 그 모습을 보면 묘하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느 날 어머니가 물었다. 그 여자 다시 본 적 있냐고. 아니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나을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배웠을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모든 상처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때로는 모른 척하는 게, 눈 감아주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회사에서 동료가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하냐고. 무슨 일 있냐고. 아무 일 없다고 했다. 그냥 생각이 많다고만 했다. 설명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이중 생활을, 어머니의 침묵을, 그 여자의 눈물을 말로 표현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다. 퇴근길에 우연히 그 카페 앞을 지나갔다. 사진 속에서 봤던 바로 그 카페였다. 아버지와 그 여자가 앉아 있던 곳.
잠시 망설이다가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아버지도 여기 앉았을까?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오간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산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급하게 걷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며 지나간다. 그들도 각자의 비밀이 있을 것이다. 말하지 못한 진실이, 숨기고 싶은 과거가.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앨범을 보고 있었다.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었다. 결혼식 사진, 첫 아이 출산 사진, 여행 사진. 모두 행복해 보였다. 그 시절에도 아버지는 그 여자를 기억하고 있었을까? 웃는 얼굴 뒤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 어머니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알았냐고. 정확히 언제부터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됐냐고. 어머니는 앨범을 덮으며 말했다. 처음부터 느꼈다고. 결혼 초부터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지만 확신한 건 10년쯤 지났을 때라고.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다고 했다. 아버지가 잠꼬대로 다른 이름을 불렀다고. 자신의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을.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고. 아버지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웃었다. 쓸쓸한 미소였다. 말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냐고. 마음은 억지로 돌릴 수 없는 거라고. 차라리 모른 척하고 사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그럼 후회하지 않냐고 물었다.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이 하겠냐고.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모르겠다고. 어쩌면 후회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강한 게 아니라 익숙한 거라고. 오래 참으면 참는 것도 습관이 된다고. 아픔도 일상이 되고 외로움도 친구가 된다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다. 아픔에 익숙해지고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불완전한 사랑을 완전한 것처럼 포장하며. 그게 희생인지 사랑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친구를 만났다.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취기가 오르자 친구가 물었다. 요즘 이상하다고. 무슨 일 있냐고. 그제야 말했다. 아버지 장례식 이야기를, 나타난 여자 이야기를, 어머니의 침묵 이야기를. 친구는 한참을 듣더니 말했다. 내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세상에 그런 사람 많다고. 결혼했어도 옛사랑을 못 잊는 사람, 가족은 지키면서 다른 감정을 품고 사는 사람. 흔한 일이라고.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지 않냐고 했다. 친구는 동의했다. 흔하다고 용서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사람은 복잡하고 감정은 통제할 수 없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니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정말 그럴까? 감정은 정말 통제할 수 없는 걸까? 아니면 통제하지 않기로 선택한 걸까? 아버지는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걸까? 아니면 편한 쪽을 선택한 걸까? 답은 여전히 없었다. 아마 평생 나오지 않을 것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은 추측만 할 뿐이니까. 진실은 아버지와 함께 땅속에 묻혔다. 어느 주말 어머니가 제안했다. 아버지 산소에 가자고. 벌초할 시기는 아니었지만 그냥 다녀오고 싶다고. 함께 차를 타고 갔다.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묘지 앞에 섰다.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햇빛을 반사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풀을 뽑기 시작했다. 묘 주변에 자란 잡초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뽑았다. 그 모습이 처연했다.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여보, 잘 있어요. 나도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그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배신당했어도 상처받았어도 온전히 사랑받지 못했어도 사랑이 뭔지 물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묘비를 쓰다듬을 뿐이었다. 그 손길이 모든 걸 말해줬다. 사랑은 이해가 아니고 완벽함이 아니고 행복도 아니다. 그냥 놓지 못하는 것이다. 산을 내려오며 어머니가 말했다. 다음에는 혼자 올게. 너는 너 인생 살아. 아버지한테 매여 있지 마. 그 말이 무겁게 가슴에 앉았다. 어머니는 자식만큼은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난 후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누구를 만나도 의심부터 들었다. 이 사람도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겉과 속이 다른 건 아닐까? 연애도 조심스러워졌다. 만나는 사람이 생겼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혹시 나중에 배신하면 어쩌나? 혹시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쩌나? 불안이 앞섰다. 상대방이 물었다. 왜 벽을 치냐고? 왜 가까워지려 하지 않냐고? 설명할 수 없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둘러댔다. 결국 헤어졌다. 상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미안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버지의 상처가 나에게도 전염된 것이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어머니에게 말했다. 연애가 끝났다고. 어머니는 안타까워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내 아버지 때문이지. 그 일 때문에 사람을 못 믿는 거지. 부정하지 못했다. 맞았다.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내 아버지가 틀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야.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 내 아버지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씌우지 마. 그 말이 울림으로 남았다. 맞는 말이었다. 아버지의 선택은 아버지의 것이지 세상 모든 남자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다. 시간이 더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어머니는 점점 밝아졌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아버지 없는 삶에 적응한 것이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다. 요즘 괜찮다고. 처음으로 혼자인 게 외롭지 않다고. 오히려 자유롭다고.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펐다. 아버지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행복하다니. 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사실 결혼 생활 내내 긴장했다고. 언제 아버지가 떠날까봐, 언제 진실이 드러날까봐 항상 조마조마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지킬 것도 숨길 것도 없으니까. 그럼 후회하냐고 또 물었다. 결혼을 후회하냐고.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비록 완벽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나쁜 시간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행복한 순간도 많았고
소중한 추억도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이 있다고 했다. 자식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너희가 있었기에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견뎌낸 것이다. 문득 궁금해졌다. 그 여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혼자서 괜찮을까?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을까? 아니면 이제는 평온을 찾았을까?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다. 그녀의 이름으로 찾아봤다. 블로그가 나왔다. 최근까지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일상을 기록한 글들이었다. 산책 사진, 책 후기, 요리 이야기. 글을 읽으며 느꼈다. 그녀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픔을 안고 외로움을 품고 그래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어머니와 비슷한 방식으로. 댓글은 달지 않았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가끔 블로그에 들어가 새 글을 확인했다. 이상하게도 그녀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안심이 됐다.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가 쓴 글이 눈에 띄었다. 제목은 놓아보내기였다. 내용을 읽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무언가를 드디어 놓아준다는 이야기였다.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썼다. 사랑했지만 이제는 안녕이라고. 평생 기다렸지만 이제는 내려놓는다고. 그 사람의 행복을 빌며 그 사람의 가족을 존중하며 이제는 나만의 평화를 찾겠다고. 그 글을 읽고 울었다. 그녀도 아팠구나. 어쩌면 어머니보다 더 아팠을지도 모른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고통은 선택한 사람이 모른다. 기다림의 무게는 함께 있는 사람이 모른다. 댓글을 달까 고민했다. 응원한다고, 잘 살라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결국 달지 않았다. 그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았다. 어떤 관계는 정리되지 않은 채로 두는 게 맞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바쁜 일상이 다시 찾아왔다. 그게 좋았다.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었다. 아버지도 그 여자도 어머니의 슬픔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동료들과 회식을 했다. 누군가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부모님이 금슬이 좋다는 이야기, 어릴 적 행복했던 추억,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 부러웠다. 단순한 행복이.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물었다. 다시 시작할 생각 없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 없냐고. 어머니는 웃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출발이냐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고. 하지만 외롭지 않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외롭지. 가끔은 무척 외로워. 하지만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른 거야. 혼자여도 평온할 수 있고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 그 말이 깊게 와닿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웠을 것이다. 마음이 닿지 않는 관계, 온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 혼자 버티는 시간들. 그게 진짜 외로움이었을 것이다. 계절이 또 바뀌었다. 아버지가 떠난 지 이제 2년이 되어 간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처음보다는 덜 아프다. 생각나는 빈도도 줄었다. 일상이 다시 자리를 잡았다.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편하게 한다. 가끔 웃으며 추억을 꺼낸다. 좋았던 시절, 행복했던 순간들.
나쁜 기억은 접어두고 좋은 것만 기억하기로 한 것 같다. 그게 현명한 선택인지 모르겠다. 어쩌면 회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머니가 편하다면 그걸로 됐다. 진실과 마주하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니니까. 어느 날 우연히 그 카페를 다시 지나갔다.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알고 싶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로 두기로 했다. 파헤쳐봤자 더 아플 뿐이고 알아봤자 달라질 것도 없다. 중요한 건 지금이다. 현재를 사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이번에는 조금 더 마음을 열었다. 완전히는 아니어도 조금씩 천천히 믿어보기로 했다. 아버지의 선택이 모든 사람의 선택은 아니니까. 상대방은 좋은 사람이었다. 진심으로 대해줬다. 거짓말하지 않았고 솔직했고 존중해줬다. 그래도 가끔은 불안했다. 혹시 나중에 변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하지만 이제는 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닫으면 행복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위험을 감수해야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새로운 사람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잘 됐다고, 이번에는 행복하길 바란다고.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내 아버지처럼 살지 마. 사랑한다면 온전히 사랑해. 그 말이 가슴에 새겨졌다. 맞다.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두 사람 사이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선택했으면 책임져야 한다. 그게 어른이다. 시간이 더 흘렀다.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봉사활동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다녀왔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거라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기쁘면서도 슬펐다. 어머니가 행복해서 좋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평생을 희생하고 나서야 자신을 찾은 것이다. 아버지가 미워지기도 했다. 어머니에게서 그 시간을 빼앗아간 사람.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한 사람.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다. 아버지도 완벽하지 않았으니까. 인간이었으니까. 결국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모두가 실수하고 후회하고 부족하다. 중요한 건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를 용서한 것 같다. 원망하지 않는다. 그냥 그랬던 사람으로 받아들인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나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이해하지는 못해도 받아들이기로. 그게 나를 위한 선택이다. 분노에 갇혀 있으면 나만 아프니까. 그 여자의 블로그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는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것이고 우리 삶은 우리 것이다. 교차할 필요가 없다.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 가끔 아버지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보다 그리움이 더 크다. 부족했던 사람이지만 나를 사랑했던 사람. 완벽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지키려 했던 사람. 인생은 단순하지 않다.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없다.
없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살아가고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각자의 아픔을 견딘다. 장례식 날 나타난 그 여자는 이제 기억 속 한 장면이다. 선명하지만 멀리 있는 과거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모든 걸 해결할 필요는 없다. 어떤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남겨두는 게 맞다. 지금은 현재에 집중한다.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연인과 데이트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일을 한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소중하다. 이 순간들이 모여 인생이 된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삶은 계속된다. 상처는 아물고 기억은 흐려지고 시간은 흐른다. 그 속에서 우리는 배운다. 사랑하는 법을, 용서하는 법을, 살아가는 법을. 완벽한 사랑은 없다. 완벽한 가족도 없다. 완벽한 인생도 없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불완전해도 아름다울 수 있고, 상처받아도 계속 사랑할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게 인간이다. 약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아파도 계속 걸어가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한다. 그 과정이 삶이고, 그 삶이 우리를 만든다. 어머니를 본다. 주름이 늘었지만 웃음이 많아졌다. 아버지를 잃었지만 자신을 찾았다. 그 모습이 아름답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의 강인함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아버지의 비밀에 무너지지 않고 상처를 딛고 일어서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어머니의 희생을 되풀이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살고 싶다. 그게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아버지의 잘못에서 배웠다.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를, 무엇을 하면 사람들이 아픈지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밤하늘을 본다. 별이 빛난다. 아버지도 저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까?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까? 어머니가 행복해졌다는 걸 알까? 내가 용서했다는 걸 알까? 알 수 없다. 하지만 믿고 싶다. 아버지도 평화를 찾았기를, 후회와 죄책감에서 벗어났기를, 이제는 편히 쉬고 있기를. 삶은 계속된다. 아프고 힘들고 외롭지만 계속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한다. 강해지고 현명해지고 깊어진다. 상처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장례식 날의 충격은 이제 교훈이 되었다. 배움이 되었다.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아팠지만 의미 있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다. 그게 삶이다.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하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상처받아도 계속 사랑하며. 그게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고,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고, 그 여자에게 배운 것이다. 인생은 완성되지 않는다. 끝까지 미완성이다. 하지만 그 미완성이 아름답다. 완벽하지 않기에 계속 노력하고, 부족하기에 계속 배우고, 상처받기에 계속 성장한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비밀을 품고 산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게 된다. 누군가는 용서를 선택한다. 그 모든 이야기가 모여 세상을 만든다. 복잡하고 아프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완벽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상처받지만 멈추지 않고, 외롭지만 계속 사랑하며.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삶이고, 그게 우리다. 3년이 지났다. 계절은 12번 바뀌었고, 일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공간이 자연스러웠다.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시간의 힘이었다. 어머니는 요즘 그림을 그린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재능이 있는지 작품이 제법 그럴듯했다. 집 안 곳곳에 어머니가 그린 그림이 걸렸다. 풍경화가 대부분이었다. 바다, 산, 들판 모두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작품 중 유독 눈에 띄는 그림이 있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남자와 여자였다.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쓸쓸했다. 누구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냥 상상 속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알 수 있었다. 그건 아버지와 그 여자였다. 어머니는 그들을 그린 것이다.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그림 속 두 사람은 슬퍼 보였다. 함께 있지만 닿을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관계. 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여자도 괴로워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 여자를 용서했냐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라기보다는 이해라고 했다. 그녀도 피해자였다고. 잘못된 시간에 태어나 잘못된 사람을 사랑한 것뿐이라고. 그럼 아버지는 용서했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진작 용서했다고. 살아계실 때 이미 용서했다고. 용서하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었다고. 매일 분노하며 사는 건 나를 죽이는 일이니까.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는 평생을 용서하며 산 것이다. 매일 상처를 삼키고 분노를 누르고 미소를 지으며 살았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밤마다 울었다고. 베개를 적시며 왜 나는 온전히 사랑받지 못하는지 자책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사랑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아무리 완벽한 아내가 되려 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상대의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진짜 성숙이라고. 그래서 선택했다고 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기로. 대신 나의 평화를 지키기로. 아버지가 어디에 마음을 두든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거라고. 그렇게 균형을 찾았다고. 하지만 후회는 없냐고 또 물었다. 정말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냐고.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후회는 있다고. 하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아마 똑같이 할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때의 나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그 말이 깊이 와닿았다. 우리는 항상 과거의 선택을 후회한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말했더라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는 건 불공평하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들어왔다. 더 큰 책임, 더 많은 업무, 더 바쁜 일상. 고민이 됐다. 받아들여야 할까, 거절해야 할까? 어머니와 상담했다. 어머니는 물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고.
승진 자체가 목표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냐고 솔직히 말했다. 잘 모르겠다고. 그냥 제안이 들어와서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그럼 거절해. 의무감으로 하는 일은 오래 못 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면 하지 마. 인생은 짧아.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 그 조언이 신선했다. 예전에 어머니라면 안정을 택하라고 했을 것이다. 승진하면 좋지 않겠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참으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어머니는 달랐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나는 평생 해야 할 것들만 하며 살았다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내가 하고 싶은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너는 그러지 마. 내 인생을 살아. 결국 승진을 거절했다. 대신 다른 제안을 했다. 같은 직급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싶다고. 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회사는 받아들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새 부서에서의 일은 흥미로웠다. 처음으로 일이 즐거웠다. 의무가 아니라 열정으로 하는 일. 어머니의 조언이 옳았다. 진짜 원하는 일을 해야 행복하다. 연인과의 관계도 깊어졌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불안했지만 이제는 편안했다.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의심하지도 않았다. 그 중간 어딘가에 균형을 찾았다. 어느 날 연인이 물었다. 결혼 생각 있냐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대답했다. 연인은 웃으며 말했다. 생각해봐. 나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결혼.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약속. 과연 가능할까?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어머니처럼 참으며 살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어머니에게 말했다. 결혼 제안을 받았다고. 어머니는 기뻐하는 대신 물었다. 내 마음은 어떠냐고. 확신이 서냐고. 솔직하게 말했다. 모르겠다고. 두렵다고. 어머니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당연히 두렵겠지. 우리 집안 역사를 봤으니. 하지만 기억해. 내 아버지가 그랬다고 해서 너도 그런 건 아니야. 너는 너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지 않냐고 말했다.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잖냐고. 혹시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어쩌냐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그게 인생이야. 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상처받을까봐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도 없어. 위험을 감수해야 해. 그게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처럼 안 될 수 있냐고. 어머니는 간단히 말했다. 정직해져. 너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숨기지 마. 그게 전부야. 아버지의 문제는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진실을 덮고 두 개의 삶을 산 것. 만약 솔직했다면 달랐을 거라고.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했다면 다른 길이 있었을 거라고. 그 말이 맞았다. 아버지는 비겁했다. 선택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고 모두를 기만했다. 그 결과 모두가 불행했다. 아버지 자신도 어머니도 그 여자도.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했다. 연인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아버지 이야기를, 장례식의 여자를, 어머니의 상처를,
나의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전부 말하기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긴장됐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시작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연희는 조용히 들었다. 중간에 끊지 않았다. 판단하지 않았다. 그냥 들어줬다. 이야기가 끝나고 긴 침묵이 흘렀다. 연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맙다고 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리고 이해한다고. 내가 왜 불안한지, 왜 조심스러운지 이제 알겠다고. 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고. 완벽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나도 실수할 거고, 너도 실수할 거라고. 하지만 솔직하게 살자고. 문제가 생기면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자고. 그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다. 이 사람은 다르다는 확신이 들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정직해서, 숨기지 않아서. 청혼을 받아들였다. 두렵지만 해보기로 했다.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기로. 어머니와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기로.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기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결혼하기로 했다고. 어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축하한다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내 아버지도 기뻐할 거야. 하늘에서 축복하고 있을 거야. 그 말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아버지를 용서했을까? 완전히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해하게 됐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 누구나 약하고 실수하고 후회한다는 것.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가 자주 생각났다. 이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아쉬웠다.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복잡한 감정 없이 순수하게 기쁠 수 있어서. 예식장을 예약하고 드레스를 고르고 하객 명단을 작성했다. 평범한 준비 과정이었지만 의미가 달랐다.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다. 세대의 저주를 끊는 의식이었다. 어머니는 준비 과정 내내 도와주었다. 조언도 해주고 결정도 함께하고 옆에서 지켜봐 주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달랐다. 대리만족이 아니라 진심 어린 기쁨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뭐냐고 물으니 열어보라고 했다. 안에는 낡은 반지가 들어 있었다. 할머니의 반지였다. 어머니가 결혼할 때 받았던 것. 이걸 내게 주고 싶다고 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거라고.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라고. 받기가 망설여졌다. 어머니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 반지를 물려받는 게 맞을까? 어머니는 내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이 반지 때문에 내가 불행했던 건 아니야. 반지는 그냥 물건이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결혼을 만드느냐야. 나와 다른 결혼을 만들어. 반지를 받았다. 무거웠다. 무게 때문이 아니라 의미 때문에. 이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세대를 이어온 사랑의 증표였고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과거였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긴장되면서도 설렜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날이었다. 나만의 이야기를 쓰는 첫 페이지였다. 식 전날 밤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문득 어머니가 말했다.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무엇이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힘들어도 혼자 참지 마. 문제가 있으면 말해. 나처럼 살지 마. 침묵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마. 대화로 풀어가. 약속했다.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강인함은 배우고 싶다고. 어머니의 인내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존엄성은 담고 싶다고.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고맙다고 했다. 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더 행복할 거라서, 그게 나의 위안이라고.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다. 화창한 날씨였다. 아버지도 축복하고 있을까? 저 하늘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까?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믿고 싶었다.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다. 낯선 모습이었다. 아름답다기보다는 진지해 보였다. 이건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었다. 정체성의 전환이었다. 예식장에 도착했다. 하객들이 모여 있었다. 친구들, 친척들, 동료들 모두가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축복이 가장 의미 있었다. 입장 음악이 흘렀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아버지가 있었다면 아버지 손을 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더 적합했다. 어머니야말로 나를 여기까지 이끈 사람이니까. 제단 앞에 섰다. 연인이 미소 지었다. 따뜻한 눈빛이었다. 저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 힘들어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약을 했다. 평생 사랑하겠다고, 존중하겠다고, 솔직하겠다고.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나는 지키겠다는 다짐이었다. 반지를 교환했다. 할머니의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졌다. 무게가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이 무게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가 그랬듯이, 하지만 어머니와는 다른 방식으로 키스를 했다. 박수가 터졌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아버지의 상처를 물려받지 않는 살. 어머니의 희생을 반복하지 않는 살. 나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살. 피로 연장해서 어머니를 찾았다.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다. 다가가 안았다. 어머니도 꽉 안아주었다.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어머니가 속삭였다. 행복해라. 나보다 더 행복해라. 그게 내 소원이야. 눈물이 났다. 고맙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있어서, 어머니의 사랑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신혼여행을 갔다. 처음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웠다. 아버지의 그림자도, 어머니의 상처도, 그 여자의 기억도 잠시 내려놓았다. 오직 현재만 존재했다. 해변을 걸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반복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삶이 나의 운명은 아니다. 어머니의 고통이 나의 미래도 아니다. 나는 나만의 이야기를 쓸 수 있다. 연인에게 말했다. 우리는 다를 거라고. 완벽하지 않아도 정직할 거라고. 힘들어도 함께 풀어갈 거라고. 연인은 동의했다. 그게 우리의 약속이라고.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왔다. 새 아파트였다. 우리만의 공간이었다. 여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아버지와 다른 역사가. 첫날 밤 집안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 집에는 비밀이 없을 것이다. 숨기는 게 없을 것이다. 모든 게 투명할 것이다.
그게 아버지의 실수에서 배운 교훈이다. 연인과 약속했다. 매일 대화하기로, 작은 것도 나누기로, 불편한 것도 말하기로, 침묵으로 문제를 덮지 않기로. 그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방법이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잘 도착했다고, 집이 좋다고, 행복하다고. 어머니는 기뻐했다. 목소리가 밝았다.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무게를 짊어진 목소리가 아니었다. 어머니도 변했다. 나의 결혼이 어머니를 해방시킨 것 같았다. 이제 어머니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자식 걱정 없이, 과거 걱정 없이. 시간이 흘렀다.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다투기도 했고, 의견 차이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달랐다. 다툴 때도 솔직했다.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불만을 쌓아두지 않았다. 그때그때 말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연인도 마찬가지였다. 힘들 때 티를 냈다.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았다. 그게 건강한 관계라는 걸 배웠다. 1년이 지났다. 첫 결혼 기념일이었다. 조촐하게 저녁을 먹으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행복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다. 그게 중요했다. 연인이 물었다. 후회하지 않냐고. 웃으며 대답했다. 전혀. 이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연인도 같다고 말했다. 어머니를 자주 초대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는 걸 좋아했다. 행복한 가정을 보는 게 위안이 된다고 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다. 내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고. 긴장이 없다고. 우리 집은 그랬다고. 항상 긴장했다고. 아버지의 기분을 살피고 비밀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았다고. 하지만 너희는 다르다고 했다. 자연스럽다고. 서로에게 솔직하다고. 그게 보기 좋다고. 내가 이루지 못한 걸 내가 이뤘다고. 어머니의 얼굴이 평화로웠다. 주름이 늘었지만 표정은 더 밝았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제 어머니도 자유로웠다. 어느 날 산책하다 우연히 그 카페를 지나쳤다. 아버지와 그 여자가 만났던 곳. 예전 같으면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담담했다. 들어가 볼까 생각했지만 그냥 지나쳤다.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였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다. 나의 현재였다. 집에 돌아와 연인에게 말했다. 그 카페를 지나쳤다고. 연인은 어땠냐고 물었다. 아무렇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정말 아무 감정이 없었다고. 연인이 웃으며 말했다. 치유됐구나. 정말 다행이야. 맞았다. 치유됐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흉터는 남았지만 피는 멈췄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오늘 그 카페를 지나쳤다고. 어머니는 조용히 들었다. 그러더니 물었다. 어땠냐고. 괜찮았다고 대답했다.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다행이다. 내가 자유로워져서, 과거에 묶이지 않아서. 그게 나의 소원이었다고. 너만큼은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다고. 계절이 또 바뀌었다. 봄이 왔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모든 게 새로워졌다.
우리 삶도 그랬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느 날 중요한 소식을 들었다. 임신이었다.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다. 부모가 된다는 것, 책임이 막중했다. 연인에게 말했다. 두렵다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연인은 내 손을 잡았다. 괜찮다고. 우리는 다를 거라고. 어머니에게 알렸다. 임신 소식을. 어머니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축하한다고, 잘 될 거라고, 좋은 부모가 될 거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덧붙였다. 걱정하지 마. 너는 나와 달라. 내 아이는 나처럼 자라지 않을 거야. 온전히 사랑받으며 자랄 거야. 비밀 없이, 거짓 없이. 그 말에 확신이 들었다. 맞다. 나는 다를 것이다. 나의 아이는 아버지의 거짓을 물려받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의 고통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생각했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결론은 간단했다. 정직함이었다. 진실이었다. 사랑이었다. 아이가 태어났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다. 처음 안았을 때 울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걸 하겠다고, 온전히 사랑하겠다고. 어머니가 병원에 왔다. 손주를 안고 행복해했다. 오래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다. 새로운 세대라고. 이 아이는 다를 거라고. 맞았다. 이 아이는 다를 것이다. 비밀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거짓을 보지 않을 것이다. 불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켜줄 것이다. 아이를 키우며 깨달았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연인과 약속했다. 아이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기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 보여주기로, 사랑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가르치기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어머니는 자주 아이를 보러 왔다. 할머니가 된 어머니는 더 밝아졌다. 과거의 무게가 완전히 벗겨진 것 같았다. 손주와 노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다. 이 아이를 보면 희망이 보인다고. 새로운 세대라고. 과거의 상처를 물려받지 않은 세대라고. 그게 나의 위안이라고.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삶. 말이 아니라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낸 게 아닐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삶으로 전해지는 사연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